짐 로저스, 이분은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로저스 홀딩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실전 투자가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위기 때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예측을 다 해냈어요. 1987년에 블랙먼데이가 오기 전에도 예측을 했고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에 대한 것도 예측을 했고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1990년에 이미 말입니다. 1990년에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폭등할 거다. 여기에 대한 예고도 한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짐 로저스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섬뜩한 경고를 한 겁니다. 이게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번에는요. 대한민국의 디지털 타임스 거기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말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또 한 번. 내 생애 최악의 하락장이 올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내 생애라는 것은 뭐 오일쇼크나 이것은 짐 로저스도 실질적으로 피부로 못 느꼈을 때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혹은 닷컴 버블이나 혹은 코로나19의 위기나 이때보다 더 심각한 그런 최악의 하락장도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누란 지위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말입니다. 실전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요. 이게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 한 번 잘못해서 명성이 떨어지면요. 투자 자금이 안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짐 로저스 같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내 생애 최악의 하락장이 올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짐 로저스는 최악의 하락장이 부채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채. 전 세계 부채 여러분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 부채를 보면 말입니다. 단위로 보면 296조 달러입니다. 296조 달러. 대한민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34경입니다. 34경 6,764조 원이나 됩니다. 전 세계 부채가 진짜 장난 아니죠. 이것은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이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것을 거둬들이기도 전에 코로나19의 위기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을 쏟아 부은 거에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돈을 쏟아 부은 거 동시에 두 개가 돈을 쏟아 부으니까 시장에는요. 유동성이 넘쳐나고 또 넘쳐났던 겁니다. 그 유동성이 결국 말입니다. 부채로 만들어져서 거품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거품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도 만들어내고 유럽도 만들어내고 중국도 만들어내고 일본도 만들어내고 한국도 말입니다. 만들어냈다고 짐 로저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지한파이기도 합니다. 실제 짐 로저스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저금리 시대에 거품이 그대로 끼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하나 더 부채도 문제지만 하나 더 인플레이션도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6월에 9.1%까지 올라갔잖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물가가 6월에 6%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상상을 하지 못하게 뻘겋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20에서 49%까지 올라간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장난 아니라는 뜻이고요. 터키 보세요. 60.5%입니다. 60.5%. 진짜 장난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말입니다. 예, 특히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51.7%니까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부채에 이은 인플레이션이 시장 경제를 때리는 거예요. 시장 경제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예. 실제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 로저스가 이야기한 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엄청난 충격으로 온다. 이것이 핵심이고 팩트입니다. 저는요. 짐 로저스가 이야기할 때 이게 허투루 들어넘길 문제가 아니라 고민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 저는 항상 인정하고 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실제로 본인 돈을 본인의 회사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심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짐 로저스는요. 아니 투자해야지 투자자가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면 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짐 로저스는요. 디지털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불안감이 진짜 커지는 건 사실이다. 지금 보는 것처럼 세계 금융 불안 지수가 2022년 6월 17일에 102.4까지 올라갔으니 결국 말입니다. 코로나 위기 때 3월 24일 날이죠. 2020년 100.4밖에 안 되니까 그때보다 더 위기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104.5니까 점점 금융 위기로 간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짐 로저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짐 로저스는 투자합니다. 지금 짐 로저스가 이야기한 것은 은이에요. 그리고 원유입니다. 은이나 원유에 집중하라. 금보다는 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니 은은 지금 2년 내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은에 대한 투자가 더 이런 거품이 붕괴되는 시기에는 가장 중요하고 또 원유에 대한 투자가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더 직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천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에 대한 거 10년 동안의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사실 은도 이 산업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짐 로저스가 이야기한 것들이 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거품이 빠지는 시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아이템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투자는 늘 신중해야 되는 거 아시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투자는 여러분 내 책임하에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짐 로저스가 디지털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 생에 최악의 하락장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말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잘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산업지수는요 0.69% 215.65가 빠져서 31,072.61로 마감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게 금융사들의 실적은 좋았는데 애플 있잖아요. 애플. 미국 시장에서 1등주. 애플의 실적이 좀 나쁘다. 그러면 애플의 실적이 나쁘면 제조업의 실적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게 작동이 돼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제조업의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점점 글로벌 침체의 어떤 모양새가 가져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0.81%가 빠졌고요. 92.37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1,360.05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초반은 좋았으나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진다는 그 이유 하나로 결국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시장에는요. 불안한 어떤
조짐이 계속 깔려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은 맨날 등락은 왔다 갔다 하고 롤러코스터 장세는 계속될 건데요. 여러분 시장을 볼 때마다 지금은요 참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보다는요 입질 투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입질 투자 그 정도 삼성전자에 저는 한 주씩 저축하잖아요. 저는 그런 저축이 저에게는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투자할 때는 그 때가 있으니까 짐 로저스도 지금이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실전 투자자들은 투자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더 최악의 하락장이 온다. 이런 얘기가 저에게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금리 인상이 늦어지고요.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될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장단기 금리의 역전도 일어나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면서 우리 서로 공동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